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지금 보니까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하락하고 말고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을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전에 형성되었던 저점 부분을 그냥 완전히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멈춰주느냐 요걸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보면 어제 미국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미국의 이제 노무라에서 미국 기준금리 자체가 거의 5%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었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일단 침체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름 이제 도지로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제 캔들은 일단 깨진 캔들이 나왔죠. 깨진 캔들이 일단 나왔는데 거래 수준이 어제 조금 붙었어요.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평상시 거래 비슷하고 전일 거래보다는 거래가 조금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도지 형태의 패턴이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지 부분의 저점까지는 일단 조금 더 한 번 더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미국 연준이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베팅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달러 인덱스 한번 보고 갈까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 상승폭 자체를 일단 둔화를 시켰죠.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 초반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기대 부분은 약간 좀 소실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단지 이제 어제 캔들 보여줬던 부분, 그제 캔들 보여줬던 부분에서 변동성 조금 생긴 부분이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고점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점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이, 이 분봉으로 보면 아마 확장일 거예요.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시장은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어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 아마 보이는 게 아마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지금은 미국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그냥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반등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지지 라인 자체는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은 2174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코스피 2174포인트 이탈 여부 체크를 하고요. 이탈 시 2134포인트까지 조정 열어두고 봅니다. 반등 시에는 지금 보면은 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단기 추세라도 돌려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60분 봉상으로 보면 추세 잘 안 보이니까 10분까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10분 안에서도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었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하게 그냥 확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죠. 지금 보면 코스닥 기준으로 일단 보면은 10분봉 기준으로, 코스피 1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2193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돼요. 2193을 돌파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돌파를 해야 조금 안정세를 취할 수 있고, 여전히 시장의 공격적인 타이밍 자체는 여기로 봅니다. 시장 반등 시 얼마를 보지 말고 시장의 공격적인 타이밍은
위쪽에 이제 여기 저항이죠. 2255포인트로 보죠. 포인트 돌파로 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요. 그냥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게 좀 묘한 게 뭐가 좀 묘하냐면 일단 경제 정세는 글로벌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외국인들보다도 우리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더 많이 놀래는 듯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코스닥은 661포인트 1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하고요. 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하고요. 반등을 하면은 이건 707이 정확하게 보면은 707.59니까 708포인트는 돌파를 해야 되죠.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오늘 시장이 조금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보니까 종목들 움직임은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 한 4% 정도 뜨고 있고 SKC도 한 2.7% 정도 뜨고 있고 BGF 리테일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경기가 침체로 가면 점심값이 너무 비싸서 도시락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이쪽에 일단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는데 뭐 그렇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뭐 반등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롯데케미칼이 가장 크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5%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 롯데케미칼은 지금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그렇죠? 아마 눈으로 보이실 거고 여기 지지 라인이고 지금은 이렇게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1만 4,500원이 이전 저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반등은 하고 있는데 반등 부분은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반등을 하면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상승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추세적으로 지금 그냥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하락 추세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들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꺾이기 전까지는. 하락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죠.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물량 축소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보통 일단은 대응이죠. 추세가 이제 바닥 부분에 있으니까 종목들을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넘고 난 다음에 합니다. 항상 추세는 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하나케미칼이 오늘 반등은 하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내용은 좋아요. 내용이 이게 이제 석유화학 뭐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하나케미칼이 아니고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배터리 소재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수소 뭐 관련돼서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 암모니아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수소 운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기체로 이제 옮기기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암모니아로 해가지고 뭐 옮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시장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서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으면 일단 관심 종목,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세 넘으면 그때부터 공략,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관심으로 일단은 잡아놔 놓고 계속 보고 있도록 그렇게 하죠. 참고는 하시고, 이전에도 우리가 관심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묘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 이제 뭐 지금 그 설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장비 수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악재죠. 악재인데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묘한 거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도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안 사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은 안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보이죠. 그렇죠? 계속 반등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술적 반등 잘 이겨내면은 1차적으로 104,500원, 2차적으로는 12만원까지도 일단 봐줄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에라도 흐름이 잡히면 일단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가도록 하죠. 한 번씩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시장에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보는데 누가 봐도 이 종목은 악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게 그냥 악재만 있으니까 이 종목을 안 산다, 이 종목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악재만 지금 막 있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 악재를 알까 모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외국인도 알겠죠. 아는데도 얘들이 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나름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아까 그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추세를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은 이건 지금 상방으로 가다가 이건 전체 추세는 상방이고 이 부분에서 한번 깨졌다가 오르고 있죠. 보통 추세가 깨지면은 여러분들한테 피보나치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잡아보면 지금이 이제 반등 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전 상승폭 대비해가지고 추세 잡고 상승하는 그 상승폭 대비해서 50% 언저리에서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잘하면 V자 반등도 일단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관심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반등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상단 부분에 지금 딱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넘기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대응은 가능해 보이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SK하이닉스 여기 일단 거래가 한번 터져 주시고 밀렸다가 다시 가는 형태네요. 제가 어제 방송 가서 반도체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난 반도체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오늘 바로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나이스 평가 정보,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에코프로가 반등을 일단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 여기 약간 좀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일하이텍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는 탑픽은 일단은 성일하이텍입니다. 근데 이게 탑픽이라고 한다고 종목을 계속 사서 그냥 들고 갈 이유는 없죠. 밀리고 있는데 그렇죠? 종목을 이 종목은 지금 그어드렸던 하락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폐배터리에서 오늘 세비캠도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의미 없고요. HK이노엔 됐고 시장의 증권사들이 심텍을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심텍에 대해 가지고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혹은 저평가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요번에 돌파하면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렇죠?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200원 돌파한 척을 해야지만 종목을 한번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바로 위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번은 관심을 가지고 봐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깨졌죠. 그렇죠? 추세 깨지면 아까 얘기했는 대로 피보나치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에 제 방송이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되었던 방송을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본다. 뭐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계속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한 게 시장의 종목 분석하는 건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항에 부딪히면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저가 안 깨지면 홀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세가 안 보이면은 단기 추세 그 하위 추세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를 꺼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눌림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체크를 한다든지 추세가 깨지면 뭐 피보나치 수열을 본다라든지 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죠. 아마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 나는 방법 자체가 손에 익을 수가 있어요. 손에 익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에코프로 BM, 시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반등인데 아직은 의미 없고요. 솔브레인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삼천장 제약, 뭐 서울반도체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 지금 제가 훅훅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고 오늘도 등락이 굉장히 커진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추세를 돌파하지 않은 종목은 사실은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9시 23분 지나고 있는데 시장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해외가 아니고 우리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은 일단 좀 당겨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겨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당겨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전환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코스피는 지금 뭐 미국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뭐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한국경제TV 그 대박천국 2부 출연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간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면 뭐 일단 공개 방송을 하는 걸로 한국경제TV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 방송이냐 하면 월요일에 대박천국 3부 그 다음에 화요일에 대박천국 2부 지금 목요일날 오후 1시 방송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일단은 저녁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한국경제TV 와우넷 사이트에서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뭘 좀 기대를 하냐 하면은 사실 이제 원화가 계속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안에서 증안펀드 뭐 저 얘기를 하는데 효과 없어요. 들었다 2번. 증안펀드 뭐 기대하지 말아요. 예전에 이제 그 한투하고 대투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한투는 한투가 아니고 이게 원래 동원증권이거든요. 동원증권이 한투를 인수를 했는데 한국투자증권 이 내용을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국투자증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1974년 8월 달에 한국투자신탁으로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6월 달에 한국투자신탁에서 한국투자신탁증권으로 일단은 전환이 됐고 2000년 7월에 증권사로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 6월 달에 한국투자신탁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이 되고 그런 다음에 2005년도에 동원증권에게 이제 역합병을 당했습니다. 역합병을 당했는데 제가 왜 갑자기 한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한투하고 대투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들, 굉장히 부실하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주식 방어를 위해 가지고 한투하고 대투한테 굉장히 무리하게 그냥 주식을 사게 만드는 바람에 그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투하고 대투가 망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투자증권은 어디로 넘어가고 동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하나로 넘어갔죠. 그렇죠? 하나로 넘어갔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안펀드 자체는 크게 뭐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하고 비슷하고 초반에는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은 다시금 오줌이 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추워지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안펀드 관련된 기사들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시장의 추세를 돌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제 상황을 어떻게 살릴 건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증안펀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고 있죠.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약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추세 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한이 추세를 탑니다만은 요 한에서의 어떻게 보면 눌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박스 정도로만 움직여줘도 시장은 일단 한 100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해요. 시장이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죠. 종목으로 보면은 30-40%짜리가 한 번씩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환 자체가 여기서 그냥 한 번도 그냥 슈팅을 하기보다는 좀 박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약간 좀 박스로 갇히려고 하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 그런 부분을 노려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위로 튀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500억 정도 일단 순매수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도 이제 찔끔찔끔 사니까 좀 그렇긴 하다, 그쵸? 그렇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여기서 순매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은 매도예요, 그쵸? 요거는 약간 좀 상쇄 가능성이 있죠.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양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매수를 하면은 콜을 매수하는 그래프는 요게 되고, 그쵸? 풋을 매수하는 그래프는 요게 되죠. 그렇죠? 요게 되니까 일단은 아래쪽으로 많이 벌어지든 위쪽으로 많이 벌어지든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코스피 매수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달러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 자체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박스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지금 얘가 포지션 자체는 중간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포지션 자체는 중간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시장은 크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크게 지금 이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포지션이 정확하게 뭐 접힌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두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종목들 보여드릴 때 제가 이제 공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면 대부분 크게 막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 자체는 자명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저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이죠. 저가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가 종목은 잘못 한번 물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잘못 한번 물리면은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욕을 한번 먹었죠.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단기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일단 조금 엮여 있는 부분도 약간 좀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했었고 미국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쏟아질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채팅창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치시고 반도체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전에 이제 반도체가 치킨 게임을 했던 이유도 이제 그거죠. 치킨 게임을 해서 다른 회사 하나가 망하면 공급이 그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회사의 제품이 안 나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한 거거든요.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다 공장 엄청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반도체 엄청 쏟아지면 난리가 나겠죠. 저번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요즘은 무선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1등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고 지금 키우려고 하지만 잘 못 크고 있는 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죠. 그렇죠? 좀 달라요, 그것도. 그리고 일반적인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그렇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버용 D램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컴퓨터가 많이 팔려서 거기 들어가는 컴퓨터용 D램이 많이 팔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삼성전기가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가격권 기준으로 여기를 넘어서야지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기술 반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유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 정도 일단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하락이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아까 일단 말씀해 드렸고 SKC 뭐 지금 롯데정밀화학 뭐 나머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DB하이텍도 크게 아직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덕전자 PCB가 한 번씩 오르는데 차라리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모든 뭐 제품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PCB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시장 안에서 사물 인터넷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진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심텍보다 대덕전자가 조금 더 빠른가요? 심텍보다 대덕전자가 조금 더 빠른가? 심텍 다시 한번 더 보고 심텍보다 대덕전자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죠? 지금 심텍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딪혀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대덕전자는 돌파했죠. 부딪힌 자리를 일단은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PCB 보려 그러면 심텍보다는 대덕전자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곳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라는 얘기 자체는 모든 곳에 PCB가 다 들어가는데 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모든 곳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곳에 PCB가 다 들어가는데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53200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그 관점이라면은 반도체를 볼 게 아니라 그냥 PCB를 보는 게 더 낫죠. 제가 예전에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귀에다가 뭐 한 개씩 다 꽂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혼잣말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귀에 꽂고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뭐죠? 저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귀에 이제 버즈라든지 이런 거 다 꽂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 일단 해드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 PCB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PCB가 들어가고 요즘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안마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도 다 PCB 들어가고 그렇죠? PCB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도 전장화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자동차도 모듈 안에는 PCB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PCB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기술력 있는 PCB 업체들을 찾자. 차라리 그런 얘기를 일단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신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유신도 반등을 오늘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TLB, 심텍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이 반등을 한 번씩 하면은 반등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종목이 그냥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잡느냐 흐름을 잡지 못하느냐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아요. ICH가 지금 딱 저항에 부딪히긴 했는데 그쵸? 수세 타고 있네요. 왜 빨리 못 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 여기 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면은 요때 넘어섰죠. 그쵸? 추세 잡고 저항 잡고 요때 추세가 한번 돌파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시간 주고 뜨기 시작을 하죠. 그쵸? 보이시죠? 보인다 2번. 시장 안에 종목이 없는 건 아니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오늘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을 시작을 하네요. 가온 칩스도 좀 오르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반등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기술적 반등 부분 체크 한번 하시면은 시장에서 대응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조금 빠지네요. 그렇죠? 빠지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있어요. 시장이 상방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한 70%가 올라요. 시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시장이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같이 상방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잖아요. 일봉상으로 빠지면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70% 정도가 거의 하락입니다. 70%, 90%가 하락할 때도 요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돈을 벌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죠. 돈을 벌 확률이 낮아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 그냥 시험시험 일단 좀 하고, 원래 뭐 1,000만 원 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로 그냥 시험시험 실실 한 번씩 하시다가 시장이 일봉상으로 추세가 잡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만 급할 뿐이지.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마음이 급하면 물을 먹고도 얹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일단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실 거는, 시장이 요즘 가만히 보면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반등을 할 때 이전에 올랐던 업종군들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전에 오르는 업종 말고 다른 쪽이 또 막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죠.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IT가 움직이라는지.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잡으면 IT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태조 이방원이 아니고 IT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종목 사서 그냥 꾸준하게 몰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 전 이번 주 목요일 날 유튜브 누가 방송에서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고 돼 있더라고요. 답변은 좀 할 수 있는 분들이면 매매를 하는 거는 몰라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은,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가도 되나? 답은 뭐냐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뭐지? 배당주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평가된 종목이 되게 많은데,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뜰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바닥 국면에서 바로 처음 턴할 때 가장 먼저 오르는 업종으로는 금융업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금융업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금융업종 중심으로 해서 뜰까 안 뜰까는 몰라요. 알아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이 워낙 많은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평가된 종목을 쫙 한번 모아봐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일단은 트레이딩 시작입니다. 일봉상으로 트레이딩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으셨죠? 들었다 2번. 생각이 희한하죠. 왜냐하면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샀는데 그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저평가된 종목이 먼저 오르면 멘붕이 와요? 안 와요? 멘붕이 오죠. 그죠? 미치겠죠? 미치잖아.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라도 저평가된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들대로 일단 모아놨다가 일봉상으로 추세 전환하면 그때부터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 시장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수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2174가 깨지면 2134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174가 안 깨지면 여전히 시장은 2250을 돌파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녹화 부분을 일단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회원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